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여수 신월동에 위치한 경도는 섬 전체가 복합해양 관광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죠. 투자자이자 사업 시행자인 미래에셋이 1조 5천억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을 투입해서 세계 수준의 복합 휴양 리조트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건데요.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이 경도 개발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내다보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관광시설에 투자한다는 당초 계획에서는 벗어나서 이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도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여수시 투자박람회과 이병호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병호입니다. 네, 이어서 여수시민협 김태성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성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셨고요. 1시간 동안 여수 경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참 논의가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등장 주체도 많이 나오고 먼저 논의에 앞서기 전에 관련된 과정들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토론 전반부에서 그간의 과정들을 좀 짚어보겠고 후반부에는 최근 불거진 논란과 갈등 상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도에 1조 5천억 원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2016년인데요. 그보다 앞서서 2014년에 전남개발공사가 먼저 경도에 골프장 그리고 리조트를 조성하겠다. 외자 유치가 시급한 때에 미래에셋 컨소시엄 또 전남도가 경도 투자 협약을 체결을 한 거거든요. 간략한 이게 앞선 내용인데 전남개발공사 또 미래에셋이라는 사업자가 좀 얽혀 있어서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먼저 과장님께 이병호 과장님께 당시 배경과 상황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경도 개발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에서 2009년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예. 그 국토해양부로부터 2009년 6월에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으로 경도가 지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남개발공사에서 골프장이나 방금 말씀하신 또 콘도 그리고 오토 캠프장 등을 이제 2010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 12월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좀 무리한 어떤 그 사업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관광진흥기금을 좀 끌어다 쓴다든지 또 막대한 자금의 공사체 발행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고 결국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 개선 요구를 재무 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예.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거나 또는 매각을 통해서 그 유입 자금으로 재무 구조를 좀 개선을 해라는 요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좀 이러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이제 국내 기업과 또 외국 기업을 상대로 상당히 활발한 그런 투자 유치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그 7월에 공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 의향이 있는 그 기업들로부터 이제 제안서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2017년 1월 9일 날 투자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2017년부터는 현재까지 쭉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인데 개발 계획이 나오자 여수시에서도 당연히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지역사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경도는 가망만의 시발점이자 다도의 보석입니다. 경관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경도에 이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자 경도 주민들은 전면적인 이주를 주장하고 또 수년 동안 활동을 해서 전남개발공사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여수시가 해양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해양관광의 돌파구를 마련할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은 경도 개발로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 개발 효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를 걸면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니까 네, 그에 대한 이야기였고, 시민분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 당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의 경도 개발의 또 가장 큰 현안은 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을 시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맹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았고 2017년 11월에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또 편입이 됐거든요. 덕분에 경도 개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륙교 건립비랄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편입 과정에서도 이야기하실 만한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도지구 그 경제자유구역 편입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던 2015년부터 산자부하고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산자부의 입장이 경제자유구로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우선 민자 유치가 좀 우선돼야 된다 네. 그런 입장들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1월 9일 날 이제 전라남 도와 우리 여수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과 또 전남개발공사 그리고 미래에셋 등이 참여를 해서 투자 협약을 이제 체결한 후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이제 경도의 어떤 그런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을 했고요. 이제 산자부에서는 이제 국내 유일의 그 섬 해양 그 복합관광 단지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어떤 목적이 좀 부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경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인데 그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으로서 또 외국인 정주 여건 그 환경 확보가 좀 가능하다. 또 그리고 국토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고려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 11월 22일 날 산자부에서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까지만 보면 상당히 매끄럽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특혜 의혹이 또 여기에서 제기가 되거든요. 각종 논란도 뒤따랐는데 왜 미래에셋에게 특혜를 주느냐 이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도 개발 사업은 이 전남개발공사가 사업 부지와 시설물 등을 미래에셋에 넘기면서 조성 원가에 매각해서 헐값 주장, 또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2018년 8월에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사업 및 6급 호텔 건립을 위한 경대지구 개발계획 변경 사업이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법적으로 이 진입도로 개발 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등이 투입이 돼서 너무 과도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초등학교를 이설해서 6성급 특급 호텔을 짓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희생시키는 무리한 계획이라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이 경도에서 설명회를 할 때 학생들과 지역 주민, 초등학교 동문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더불어 여수시가 앞으로 돌산대교와 대경도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제2 연륙교를 준비 중인데 최근에 미래에셋의 행태를 볼 때 너무 섣부른 투자이고 중복 투자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경도 개발 사업을 기업의 이익 창출보다 좀 공공성 그리고 공익적인 개발로 인식하고 사회적 기여도 고려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공공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공사와 일반 사기업이 얼마나 비중 있게 하겠느냐라는 것에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인식을 좀 달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수시에서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여수시에서는 이 경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의의를 두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이게 가장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의의나 또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김태성 대표님께서 그 특혜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좀 다른 시각의 얘기를 좀 제가 먼저 하고 특혜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연육교에 대한 얘기는 지금 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또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하고 또 같은 법 그 시행령의 제17조에 보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도로나 이제 용수 같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그 규정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연육교 진입도로 건립을 받게 된 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은 연육교가 없다고 그러면 진입도로가 없다고 그러면 경도 개발 자체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지금 미래에셋 그 컨소시엄 측에서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만약에 이제 경도가 정상대로 이렇게 다 계획대로 전부 조성이 되게 되면 연간 한 385만 명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평균 잡아서도 10,000명 이상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현재 그 도선 운행 능력으로 그 관광객들을 전부 다 그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셋에서 처음 이제 전남개발공사하고 그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부터도 연육교에 대한 그 전제를 조건으로 이렇게 삼았던 거고요. 연육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비용도 충분한 어떤 그런 타당성을 거쳐서 지금 국비가 40%가 지원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의 어떤 그런 부담도 사실은 이제 전라남도에서 지금 그 전라남도 의회의 어떤 그런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지방 재정의 어떤 여건 같은 것을 다 고려를 해서 미래에셋에 이제 부담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어떤 의무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 지역의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설과 관련을 해가지고 그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던 동문들의 참 눈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학교의 동문이라고 그래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 좋은 장소로. 이제 실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도 공사라든지 또 나중에 그게 관광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할 때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추진을 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방해를 받을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얘기는 이미 지금 경도에 거주하고 계신 현재의 지금 학부형들과 많이 논의가 되고 그 학부형들의 그 거주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전을 계획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각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잠시만요, 김태성 대표께 이 반박 특혜 논란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니까 짧게 이야기하실 게 있으시면 듣고 의의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연육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경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자 투자요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는 공공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이 경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의와 앞으로 향후 내다보는 목적은 또 어떠신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지금 미래에셋 경도 개발 투자는 지금 다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한 1조 5천억 이상의 아주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선 이런 막대한 자금 투자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이제 여수가 국내에서 어떤 그런 해양 관광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해양 관광 중심의 도시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경도를 그 세계적 수준의 휴양 관광 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지금 이렇게 거양을 하고 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고용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업체와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준공 이후 운영 시에도 호텔 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에 보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고용이 되고 또 상가에도 또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좀 입점이 돼서 경도의 그 경제가 우리 여수의 경제로 이어지도록 지금 개발 과정에서부터 미래 에셋과 상당히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낙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쭉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도 개발을 하면서 연계해서 더 큰 가치들을 좀 창출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구상하고 계신 뭐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것들도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그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경도의 그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또 조속히 추진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대 효과들이 우리 지역과 시민들에게 크게 좀 파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도 개발과 연계한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현재 이제 신월동에서 야도를 경유해 가지고 경도까지 이어지는 진입도로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경도와 돌산 간의 연육도 건설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도 개발과 관련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관광 상품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사업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개발할 계획인데요. 우선 2026년 성박람회 개최와 또 돌산 관광을 연계한 그런 관광 프로그램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경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그 경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좋은 그 관광지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관광 코스를 개발을 하는데 좀 초점을 두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도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건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하고 또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어떤 편의 방안도 이렇게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태성 대표께 질문을 좀 넘기면 앞서서 이제 시에서 그리고 있는 경도 사업의 의의나 목적도 들으셨고 긴 사업의 그림도 들으셨고 그에 이어서 사업 구상까지도 들으셨거든요. 시민사회가 그리는 사업의 방향성은 이와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경도 소유권 이전 당시 협약 과정에서 해양 관광단지 개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이것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도 개발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와 경자청, 또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것 같습니다. 또 경도에는 옛 산성터나 고인돌, 또 오래된 소나무, 해넘이, 또 둘레길, 어민들의 어민 체험 이런 문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시설들, 그러니까 만들어질 시설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 친화적인 것들도 함께 구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아직은 경도에 지역 주민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친화적인 개발, 또 지역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 관광도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충분히 참고를 좀 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도 해안 관광단지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죠. 싱가포르의 센토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업자 측이 제출한 개발 계획, 뭐 단계별도 있을 수 있고 기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도 예. 예, 지금 자료에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이제 말씀 같이 나누셨다시피 2017년 11월 22일 날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예. 이제 그 뒤에 2018년 9월 11일 날 전남개발공사에서 진입도로를 반영을 한 내용으로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 뒤에 다시 또 전남개발공사에서 송도와 노도를 경제자유구역에 추가로 편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되고요. 작년 2월 13일, 이제 2020년 2월 13일에 전남개발공사에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인 YKD 디벨롭먼트로 사업자가 변경이 되는 내용으로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작년 2020년 7월 16일 날 마리나 기능을 워터프론트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타워형 레지던스를 포함한 숙박시설이 변경이 되고 초등학교를 이전한 그러한 내용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경도지구내 지금 부지공사가 한 12% 정도 수준으로 공정률을 가지고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연말까지 한 30%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공사는 우선 부지 조성 공사에 맞춰서 금년 하반기에 경도 초등학교 이설과 타워형 레지던스 건축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5성급 이상의 특급 호텔과 또 관광 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그 부지 공사는 초등학교 신축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 말쯤에나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해서 연육교가 개통되는 시기인 2024년 12월에 맞춰 가지고 사실 이제 그 당초에는 투자 협약을 체결을 할 때 미래에셋에서 2029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됐었는데 한 5년을 당겨서 2024년에 5년을 앞당겨 가지고 모든 관광 시설을 개장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이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경도 단지를 인수하면서 뭐 지역 기업의 참여랄지 지역 인재 우선 고용을 약속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용 효과랄지 생산 유발 효과는 어떻게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2017년 1월 9일 날 그 투자 협약을 체결한 그 협약서 내용에 보게 되면 미래에셋 그룹은 지역 경제 발전 및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지역 기업 및 지역 인재 우선 고용에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아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그 6월 달에 경도 해양 관광단지 개발 착공식에서 미래에셋 박연주 회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기업 참여와 지역 인재 우선 고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착공을 앞둔 지난해 이제 3월 19일 날 우리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수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 도급과 또 일정 비율 이상의 하도급 참여 그리고 우리 지역 내 인력 고용과 우리 지역 내 어떤 그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92개의 기업 현황하고 그리고 장비 또 이렇게 기계 현황 그리고 인력 사무소의 현황까지 우리 지역 업체와 장비 현황을 사업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년 4월 13일에는 여수 고용센터와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관내 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우리 지역의 이제 교육기관과 취업기관에서 경도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경도에 이렇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어떤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구인 구직을 위한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지 공사에 우리 시의 소재를 둔 지역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3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3,400여 명이 지금 우리 지역의 인력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그 참여 인력이 3,850명인데 전체 참여 인력의 약 한 88%가 우리 지역 사람들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공사 완료 시까지 16,614명의 고용 효과 그리고 2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이 시작이 되는 2025년 이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한 385만 명이 넘는 국내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3,816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또 2,050억 원의 생산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대표께 잠깐 더 질문을 드리면 협약서와 짝꿍식대 대표가 했던 약속들, 뭐 지역 기업 참여랄지 인재 우선 고용에 대한 내용들 잘 돼가고 있을 거다 혹은 그 기대를 좀 어떻게 걸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해 박경주 회장께서 지역사회에 약속한 것들은 연차적으로 또 분기별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와 함께 지방의회나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들 가운데 경도 개발 사업의 관건이었던 제가 또 이야기를 앞서서 한 차례 나눴습니다. 뭐 특혜 논란 이야기를 하면서 진입로와 연륙교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게 돼야 경도 개발은 아무래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질 테고 개설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납니까? 네, 지금 경도 진입도로 지금 개설 공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는 기본 설계를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준공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신월동에서 야도를 경유해가지고 대경도까지 길이가 한 1.325km이고 총 사업비는 1,195억 원으로 국비가 40%인 478억 원 그리고 도비, 시비 그리고 미래에셋, 민자가 각각 20%인 239억 원씩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연육교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연육교 개설 공사는 사실 아주 오래전인 1986년 10월에 우리 그 여수시 도시계획에 신월동에서 경도를 경유해서 돌산까지 있는 그런 연육교 개설이 연육교 계획이 결정돼서 고시된 적이 있고요. 또 전남개발공사가 경도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2009년도에도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계획에 연육교 개설 장기 계획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연육교 개설은 사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금 대경도의 주민들도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할 때 그 대처하는데 상당히 이제 불편을 겪고 계셨는데 그러한 불편들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논란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도 해안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기대되는 유발 효과도 큰 만큼 우려하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 또 최근에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1단계 사업으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의결했거든요. 재검토의 의미도 좀 궁금하고 이 국동항에서 보는 경도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재검토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지금 사업 시행자인 지금 YK 디벨롭먼트에서 지금 지난 25일 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래서 지역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반발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지역사회 우려도 이제 전달을 했고요. 네. 경도지구가 우리 시 관광 활성화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정조 환경을 고려해서 건축 배치들을 좀 조화롭게 조성을 해달라 하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로 지정이 된 그런 해양 관광 단지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협조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지난 이제 4월 21일 날 전라남도 건축경관위원회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위압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의 규모와 디자인을 인면 디자인 등을 좀 개선해 달라. 그리고 또 야간 경관 및 조명 연출 계획 보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위원회 보완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재심의를 요구하게 되면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축경관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이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여쭤보셨는데 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지요. 재검토 의결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 우려하는 점은 물론 이제 그 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또 일정 부분에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2024년 연육교 개통과 같은 시기에 전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시설들을 완공을 해서 개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공기를 단축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다 이렇게 막대한 어떤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혹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데 사업이 진행되는데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들은 지금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김태성 대표께 질문을 드리면 경관 문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이 관광시설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타워형 레지던스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레지던스 시설은 이 생활형 숙박 시설로 부산 해운대 LCD 같은 이 고급형 주거 시설입니다. 이미 여수의 웅천 디아일랜드나 더 스위트 같은 수익형 숙박 시설의 일종입니다. 엄연한 숙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주택으로 사용이 되면서 소위 꼼수 아파트로 불리었고 최근에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이 같은 생활형 숙박 시설이 주거 시설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 안내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단체들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이 경도 사업의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해 부동산 투기성 사업일 수 있다. 또 다도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양망권 경자청이 미래에셋의 사업안 변경 승인을 즉각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미래에셋은 또 지난해 착공식에서 표현한 대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 관리권은 경자청에 있지만 전라남도와 우리 여수시가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시기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경자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전남도와 여수시가 나왔는데 뭐 저희가 여쭐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또 과장님밖에 안 계셔서 미래셋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어떤 답변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경자청에서 변경 승인한 내용을 즉각 취소한다고 그러셨죠. 취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실제로 지금 타워형 레지던스가 그동안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발생된 그런 레지던스로 인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또 다시 가져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우려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여수 지역에서 발생을 했던 숙박 시설인데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주거 시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점들. 뭐 꼼수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용 숙박 시설에 대한 주택 용도로 시설들이 주택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도록 숙박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신규 생활 숙박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 및 분양 계약을 할 때 주택 사용 불가나 또 주택 사용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반드시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하고 분양을 할 때 숙박업 신고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생활용 숙박시설의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 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할 그런 예정이고,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 측인 미래에셋에서는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 센토사 등 세계적인 그 휴양지 성공 사례를 이렇게 참조해서 외국인들의 좀 관광 유치와 실제 관광 비수기에도 이 관광 단지를 이렇게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타워형 레지던스를 이렇게 건립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 관광객들의 이제 트렌드가 장기 체류형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 체류형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 타워형 레지던스를 건립을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시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어쨌든 이 타워형 레지던스가 앞전에 우리 시에서 발생을 했던 그런 레지던스처럼 잘못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감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리 감독을.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분양 공고를 할 때나 또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반드시 이 시설은 숙박시설이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고 광고도 할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네. 사실 광고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고할 때 여기가 호텔형 뭐 아파트다 이렇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고할 때부터 여기는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계약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전문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할에 대해서는 김대성 대표께서는 뭐 충분한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를 다시 시민사회에 제기하는 이야기들도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발을 할 때는 그 추진하는 주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힘을 모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으쌰으쌰 합시다라가 아니라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의지가 꺾이지 않겠느냐. 조심스러운 목소리들도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의 민간 투자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무작정 민간 투자가 지역의 장밋빛 환상인지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민자 투자 개발의 방향이 변경이 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또 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들이 민간 사업들이 변질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웅천 택지 개발의 경우는 소호 웅천 교랑 공사에 155억 원의 환원 사업을 기부하기로 했으나 정산 관계 또 소송 관계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고, 해상 케이블카 사업도 초기에는 사회 환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몇 년째 미루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시가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인 이 화양지구 사업의 경우도 전라남도와 우리 시가 다양한 SOC 사업으로 지원을 했지만 실제로 이 이익이 되는 사업만 진행한다는 지역민들의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따가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민간 사업의 투자가 되고 난 뒤에 전라남도와 우리시 또 경자청이 이들 민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상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제 여기 모신 두 분이 지자체에서 또 오셨고 또 시민사회 대표로 또 오셨고, 지자체는 뭐 지자체대로, 시민사회는 각 주체가 또 들여다보지 못한 공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꾸준하게 해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공통적으로 주셨는데 어떤 계획 앞으로 완공이 될 때까지
어쨌든 이거는 쭉 이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뭐 재검토 의결이 나왔습니다만 또 다시 수정을 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타워형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생활용 숙박 시설들이 용도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그 행정 지도를 계속할 계획이고요. 이제 지금 다 염려하고 계시는 오늘 지금 뭐 토론 내용에서도 지금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경도 개발이 이제 당초 목적대로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 시행자 측하고 협의를 하고 또 감독할 것은 감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나오신 또 김태성 대표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여쭙겠습니다. 네, 전라남도의 경관 심의가 재검토됐기 때문에 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 완전히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을 점검하고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고요. 오늘 토론에 나오시진 않았지만 전라남도와 경자청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시민분들도 그렇고 또 여러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토론을 길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호소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뭐 끝으로 한 1분씩 정도 두 분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1분밖에 안 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방금 2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또 우리 그 김태성 대표께서 철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제 지금 어떤 그 개발을 좀 더 잘해달라, 또 용도에 맞게, 또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달라 하는 이러한 목소리들은 상당히 이제 감사한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어떤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는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생각이나 좀 말씀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주시고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여수가 지금 2012년 그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에 연간 한 1,300만 명이 이렇게 찾아오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됐고요. 또 천혜의 자연 경관과 그리고 볼거리 또 먹을거리 또 즐길거리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런 최고의 관광단지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은 우리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김태성 대표 답변 짧게 1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이 추진하는 경도 사업은 민자 사업이지만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는 공익 사업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경도 사업이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지역사회와 더 많은 관심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도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 또 효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공헌이나 지역민 고용, 지역 상품 사용 등 협의체 구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이나 가능한 이주 대책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도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논란들을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경도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실 때 시민분들께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